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변수, 금리, 환율, 부동산의 흐름을 짚어보며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히 30대부터 60대까지 자산을 형성하고 운용해가는 우리 세대에게 이 이슈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긴축 흐름은 2024년 후반 들어 일부 국가에서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2024년 말 기준금리를 5.25%에서 5.00%로 소폭 인하했으며 유럽 중앙은행 ECB 역시 유사한 기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금리 차로 인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금리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첫째, 예적금 이자율은 여전히 높지만 실질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금리가 3.5%라고 해도 물가가 2.8%라면 실질 수익률은 0.7%에 불과합니다. 은행 예금이 안전한 수단이긴 하나 자산을 증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부채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1%포인트의 상승만으로도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와 연동된 금융상품들 채권형 펀드, MMF, CMA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대안투자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2024년 말부터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를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환율은 1,320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약 5%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현재 중동의 이란 이스라엘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중국 간 기술 패권 갈등 등이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게 되고 이는 원화 약세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입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기업은 원자재나 부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 식음료업체,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 가격 전가력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감소,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며 이는 증시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비중이 높은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게는 일시적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산업군은 환차익을 통해 일시적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은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에 불확실성을 더하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를 미루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2024년 사이 정부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종부세 인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했지만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며 시장의 반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년 대비 약 23% 상승했지만
이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강남권 및 일부 수도권 교통 호재 지역에 국한된 현상입니다. 그 외 지역은 여전히 거래량이 낮고 매도 마이너스 매수자 간 가격 기대차가 커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040대 실수요층은 금리와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매입을 미루고 있으며 5060대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과 상속, 증여 계획 등을 고려해 자산 재조정을 검토하는 시점입니다. 일부는 다주택 해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국지적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신축 입주 물량이 줄어든 탓에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매매 수요로의 전환을 자극할 수 있으나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변수는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2022년 2023년 사이 건설자재비 상승과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인해 신규 분양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입주 예정 물량은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지적인 가격 급등과 전세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임대 확대, 청년 신혼부부 대상, 금융지원 정책 등을 병행하고 있지만 공급의 시차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세 가지 키워드는 금리, 환율,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금리는 당분간 고점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회복과 조정 사이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개개인은 보다 신중한 자산 운용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에 두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재무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3060대는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안정성과 유동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경제 흐름을 예리하게 짚고 여러분의 자산 방어와 성장을 돕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